성완종 게이트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 대국민 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화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또 성완종 전국으로 득볼 줄 알았던 새정치연합도 오히려 고비를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수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성완종 게이트 이완구 총리 관련 얘기가 이 정도까지 파급이 된 것은 대국민 담화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쾌도난마를 비롯해서 여러 번 예. 이완구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오해를 불렀는지 이 점을 짚어드렸었죠. 근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부글부글 끓었다 같은 관련돼 왜 그랬는지 당시 담화 내용 한번 들어보고 왜 김진태 검찰총장이 그렇게 화가 났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데 말은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인데요. 부패를 척결하고 네. 왜 이 얘기 때문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자, 우선 그 이완구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만 예. 이거는 국무총리보다는 사실상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했었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뒤에 오히려 배석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이완구 국무총리 뒤에 배석을 해서 이것 또한 논란이 됐다고 제가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총리의 담화에 든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겠다. 예. 두 번째는 기업 비자금 수사를 발본색원하겠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이루어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미리 수사의 방향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검찰을 하더라도 총리의 지휘 하에 검찰이 움직였다.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총리가 저 얘기하고 총리가 시켜서 검찰이 수사하는 걸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수사의 방향까지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수사의 순수성이 담보될 수가 없다는 점. 바로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예.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었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인사청문회 동안에 너무나 크게 상처를 입었던 이 이완구 총리의 어떤 이미지 쇄신, 반전 카드로서 사정을 제안하지 않았겠느냐. 예. 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현상 중에 아주 재밌는 것 하나는요. 예. 이번 성완종 회장이라는 이 사건의 수사 중에 주요 피의자가 자살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사퇴라든지 책임론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아주 이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왜냐?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지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정을 지휘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네.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검찰총장 사퇴하라가 맞네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홍경영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지검에서 이 조직폭력과 관련된 맞습니다. 사람이 맞습니다. 예. 조사를 받다가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검찰총장 사퇴 요구가 많았고 실제로 이명재 당시 검찰총장이 물러난 일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이 성완종 회장이라는 아주 주요 사건, 예. 자원 외교 이 비리 수사를 처음 시작한 첫 단초가 됐는데 이 피의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나오지가 않죠. 이거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병우 수석이나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그만큼 검찰은 일종의 하청기관화된 겁니다. 그러네요. 하수인님은 말이 좀 심한가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전에 보죠. 이완구 총리의 저 담화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 총리는 왜 저랬을까요? 네, 좀 잘나고 싶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예. 네, 특히 이 잦은 말 바꾸기를 통해서 이완구 총리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대국민 담화를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국민 담화를 총리 혼자서 결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완구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이르기 전날 이 총리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총리의 담화는 어떤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청와대의 정책기획수석, 정책조정수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곳과 상의해서 담화문이 결정이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의지를 총리가 대신했고 또 총리도 그만큼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다. 유감청 고소원 땡큐 하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서서 본인 이미지 쇄신을 했는데 결국 발목을 잡았네요. 네.